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트렝스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답답한 현상인 정체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정체기는 뭘까요? 평소와 같은 시간, 비슷한 형태의 훈련을 하면서 점점 발전이 더뎌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정체기는 왜 올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칙인 점진적 과부하에서 과부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량 운동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번역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가 리지스턴스 트레이닝 그리고 어댑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먼저 중량은 저항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바벨을 들어올리는 운동뿐만 아니라 맨몸 운동, 밴드 운동, 그리고 또 다른 스포츠로도 얼마든지 근육과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을 발달시킬 수는 있습니다. 바벨과 원판의 무게는 정확하게 킬로그램으로 측정이 되지만 바벨을 들어올리는 방식과 속도에 따라서 각각의 근육에 걸리는 저항은 달라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항입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항해서 몸이 만들어내는 저항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저항 훈련의 핵심입니다. 가벼운 무게는 무겁게 들고 무거운 무게는 가볍게 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항 훈련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가벼운 무게로 훈련을 하더라도 저항을 최대한 느끼면서 구간의 속도를 제어한다거나 네거티브 구간을 통제한다거나 포지티브 구간의 가속을 최대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높은 장력과 손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중량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하면 다치기 십상이죠. 너무나도 중복되게 많이 얘기하는 ATP 에너지 시스템의 유지 시간과 최고조로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의 시간을 고려해서 고중량은 최대한 빠르게 다뤄야 합니다. 물론 어차피 강제로 느려지겠지만 낼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속력을 내야 된다는 의미죠.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방식, 예를 들면 무게 그 자체를 올리거나 속도, 네거티브, 밴드 등을 통해서 이 중요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저항은 한계가 있겠죠. 이 한계 근처를 자극하는 것이 우리 몸에게 적응의 필요성을 각인시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무거운 것을 드는 저항이 몸에 큰 부담을 남긴다면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몸은 적응을 할 것이고 열심히 달리면서 유산소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로 물질이 쌓여서 그게 몸에 큰 저항을 야기한다면 이에 적응해서 산소 섭취 능력이나 대사 순환 능력을 키워서 다시 적응할 겁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훈련은 그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몸에 가해지는 저항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치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이상의 자극에 익숙해지면 그 이상의 자극이 가해져야 변화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훈련이 무한정 지속된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강도는 꾸준히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핵심인 정체기로 돌아가서 이것을 적용을 해봅시다. 왜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체기가 오는 것일까?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우리 몸이 그만큼 강해지면서 꾸준히 하고 있는 훈련이 만들어내는 저항이 더 이상 적응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좋게 말하면 지금의 훈련이 흔히 유지를 하기 위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정체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높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끝이 나면 제가 굳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맞습니다. 가장 쉽게는 무게를 높여주면 되고 또는 횟수를 높여주면 되고 또는 세트 수를 높여주면 되고 또는 휴식 시간을 줄여가면 되고 또는 네거티브 시간을 늘려주면 되고 또는 자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립이나 넓이, 보폭 등을 바꾸면서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수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정체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훈련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근육통에 관한 부분인데 흔히들 DOMS, Delay of Muscle Soreness라고 하는 지연성 근육통이 발생하는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새로운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근육통과 근육의 성장과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주류의 의견 및 결과지만 근육통이 크게 느껴진다는 건 몸이 새로운 형태의 자극을 받았다는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자세를 바꾸기 전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로 목적하는 것이 저항 훈련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근력, 근지구력 등의 능력을 키우는 것인지 또는 저항을 만들어내는 동작,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에 절대 무게를 높이는 것인지입니다. 전자라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일반적인 강함, 제너럴 스트렝스를 추구하는 거죠. 똑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그립의 넓이, 보폭, 몸의 각도 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극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통해서 큰 피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또 마찬가지로 적응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방식을 꽤나 좋아하는 편이고요. 또한 후자라면 간단합니다. 중량을 들기 가장 적합한 본인의 체형과 신체 강약에 가장 잘 맞는 자세를 찾아야 하고 그 자세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자세로 계속 훈련을 하면서 무게를 늘리면 됩니다. 무게를 늘리면서 근육의 성장을 위한 조건, 빈도, 볼륨, 강도를 계속해서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걸 몰라서 정체기를 겪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피로입니다. 벤치프레스의 1RM이 본인이 100kg인데 오늘 100kg 1회 훈련을 하고 볼륨 훈련으로 70kg 5 곱하기 5 훈련을 하고 지구력 훈련으로 50kg 20회 훈련을 하고 마무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틀 후에 이 사람이 다시 또 100kg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쭉 저런 방식으로 훈련하다가 푹 쉬고 주말이 지나면 1RM도 증가를 할 거고 근비대와 지구력도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그대로 쭉 해도 됩니다. 목적이 근비대냐 컨디셔닝이냐 1RM이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방식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아직은 본인의 회복력이 피로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분할이라고 가정하면 이틀 후에는 100kg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 과부하가 동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RM을 들리면서 발생한 근원섬유와 힘줄 그리고 신경계의 큰 과부하, 볼륨 훈련과 지구력 훈련을 하면서 발생한 미세 손상과 대사 부하 및 말단 신경 부하, 근력, 근지구력, 근비대에 각각 필요한 역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과부하가 걸렸고 그로 인해 과피로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역치와 과피로의 관계가 상급자는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한 역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과부하 훈련만 하더라도 피로가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벤치프레스 1RM이 100kg인 사람이 100kg을 한 번 드는 것하고 1RM이 200kg인 사람이 200kg 한 번을 드는 것은 동일한 RPE, RIR입니다. 누가 더 피로가 높을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로 갈수록 점점 더 정체기와 조우하기가 쉽고 이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입니다. 스트렝스는 기본적으로 고중량 훈련을 통한 장력 그리고 신경계 훈련 그리고 근비대 훈련까지 포함합니다. 문제는 상급자로 갈수록 이러한 훈련이 가지는 절대적인 피로 자체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치를 넘는 자극을 교대로 바꿔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주기화라고 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체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기화 루틴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컨디셔닝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주기화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스트렝스, 근비대, 근지구력 및 유산소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피로가 너무 커져서 회복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은 스트렝스, 어떤 기간은 근비대, 어떤 기간은 지구력, 어떤 기간은 유산소 이렇게 나눠서 가겠다 이겁니다. 왜 주기화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보면 결국 스트렝스를 쌓기 위한 요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죠. 스트렝스가 기술이나 신경계의 발달을 통해서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근육이 힘을 내야 됩니다. 당연히 근비대를 유발하기 위한 루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근육이 최대한의 힘을 내기 위한 기술과 최대 운동 단위의 모집 그리고 신경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또 들어갑니다. 모든 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한번 대강 정리를 해보면 근비대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강도 및 저항에서의 충분한 볼륨을 가진 훈련 그리고 그 훈련들이 대사 부하와 미세 손상, 자극 시간 등을 만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강도, 쉽게 생각하면 높은 RP 그리고 이제 무게 자체가 높은 저항 등이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근지구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반복수와 짧은 휴식 시간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소 컨디셔닝 능력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심박수가 어느 일정 이상 유지되는 훈련 지속 시간 등이 만족돼야 된다고 하고요. 결국 이런 요인들을 각각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비대를 위해 근육의 피로가 쌓일 수 있을 만큼 많은 훈련 볼륨을 소화하면서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높은 저항 및 중량과 강도,
지구력을 높이기 위한 짧은 휴식 시간 및 고반복 훈련을 동시에 가져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높은 피로도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이러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컨디셔닝 훈련 또한 충분히 높은 심박수와 시간을 가지고 훈련하면 장기적으로는 회복력이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높은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를 교대로 만족하기 위해서 주기화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기화의 종류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형태는 기간을 나눠서 훈련을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4주, 8주, 12주 이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시로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4주간 컨디셔닝, 4주간 금비대, 4주간 피킹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4주간의 과정에서 최대 중량을 올라가는 방식도 있고,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는 선수들은 대회 일정에 맞춰서 최대 중량을 다루는 그런 시기가 대회 시점이 되도록 구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목적에 맞게 쓰면 각각의 이제 성장에 필요한 요인들을 만족하면서 점진적으로 증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취지와 자신의 수행력과 목표 중량 등을 잘 설정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일간 파동형 주기화 훈련, DUP 방법에 가깝습니다. 사실 DUP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었고, 그 댓글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DUP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DUP 훈련법이 조금 더 상위의 훈련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UP에서는 날짜별로 근비대 파워, 스트렝스를 각각 따로 가져갑니다. 이때 목적에 따라서 중량이나 훈련 방식이 정해지니까 피로도에 맞춰서 볼륨이나 강도를 조절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와 마찬가지겠죠. 다만 저는 강도까지 이제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볼륨을 더 극단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일단 DM이 데일리 맥스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렝스는 항상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스트렝스를 가져간 후에 주기적으로 근비대와 근지구력을 바꿔가면서 돌리고 힘력도를 통해서 파워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때는 유산소 훈련을 해서 컨디셔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훈련 방식은 훈련 프로그램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날 컨디션을 파악하는 능동적인 훈련 조절, 그리고 1RM에 가까운 중량을 매우 자주 다루는 것입니다. 후자는 필연적으로 이제 부상을 불러오기 쉽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을 잘 준비를 해놓고 수행 능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데, 장기간의 프로그램에서 정해놓은 목표치는 컨디션에 따라서 오버리칭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찌들어 있다가 시간이 돼서 부스터만 마시고 허겁지겁 달려서 운동을 온 날과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것저것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기분 좋은 상태로 운동을 하러 온 날의 컨디션이 도저히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건 이제 프로그램의 형태를 절대적인 무게를 통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RP나 RIR 기준으로 설정하면 똑같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DM, 데일리맥스로 가는 웜업 과정 영상이나 DM의 무게를 통해 RP나 RIR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고 시작하는 것만 제외하면 제가 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1RM을 가능한 자주 다룬다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스타일이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1RM 근처를 다루는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정체 또는 감소가 발생을 한다면 일지를 보면서 이제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대체를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중량이 정체되어 있다면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먼저 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기간 고볼륨 훈련을 하거나 과피로 상태로 오랫동안 훈련을 지속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휴식을 가지거나 휴식 후에 피킹 형태로 싱글 세트를 몇 번 수행하는 걸로도 1RM이 급격하게 오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킹과 고중량 훈련만 반복하면서 볼륨 수행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장기간 선형 루틴을 가면서 천천히 볼륨을 쌓으시면 무난하게 정체기가 뚫리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체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피로도를 점검할 것, 자신의 훈련을 돌아볼 때 강점과 약점, 그리고 편중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주기화를 통해서 약한 부분을 꾸준히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과제 미팅과 겹쳐서 내용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올라갈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개근질닷컴에서 간단한 인터뷰와 벤치 및 OHP 영상 촬영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걸 촬영하러 갈 계획입니다. 영상이 올라오면 공유해 드릴 테니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